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현명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소개합니다. 하나, 경계선을 확실히 세우는 법.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경계선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이란 상대방이 무심코 넘어서지 않도록 개인적인 공간이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설정하는 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매번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를 걸어와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연락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매번 응답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편안한 시간에 연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작은 경계선 설정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방해할 때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라서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이 심리학자인 김 박사는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계선이 개인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관계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작정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거나 그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갈등을 겪었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라 함께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이야기한 후로 상대방도 그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의사 표현이 관계를 오히려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경계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이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경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가족 중 몇 명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이를 거절하기 힘들어 큰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내 건강을 위해 이 부분은 지키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경계선 설정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오랜 친구가 매번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에게 우리도 서로의 시간을 지키고 싶다며 더 이상 무리하게 도와주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는 조금 소원해졌지만 그들은 그 결정이 자신들의 삶에 큰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관계에서 상대방의 요구에만 맞추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 전문가인 박 교수는 경계선을 세우고 나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방 역시 그 경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 설정이 관계를 위해 필요함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법.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자주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관계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가족의 특정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한 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던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대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자주 만나는 친구의 고집스러운 성격에 자주 불만을 가졌지만 이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친구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이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 이후 그는 친구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관계 전문가 김 박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며 대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를 통제와 간섭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압박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 있으며 이는 곧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다가 자녀와의 관계에 소원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자녀의 생활 방식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 자꾸만 조언을 했지만 자녀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대화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조언보다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지지하는 태도로 전환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선택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변화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결심할 때 그것은 외부의 압력 없이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오래된 친구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친구가 이를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더욱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자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불편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만큼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과정은 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큰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게 더 큰 편안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셋.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법. 삶에서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속에서 얻는 행복감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매주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곳저곳 다양한 모임에 참석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이 한결 더 의미 있어졌다고 전합니다. 중요한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래된 지인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관계들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에게 더욱 집중하면서 관계의 깊이를 다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오래된 친구와 꾸준히 취미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의 건강과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 전문가 김 박사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상회적 연결을 넘어 정신적,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지만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노년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질 높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자신이 더 젊었을 때는 다양한 관계를 넓히는 데 시간을 쏟았지만 이제는 가족과 몇몇 친구들에게 집중하면서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이고 의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왔고 서로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깊은 관계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김 박사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노년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노년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유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법.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정서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공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 중 한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 친구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고 그 후로 자신의 감정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전합니다. 유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특정한 지인과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점차 그 관계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박 교수는 유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유독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는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특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요구가 많아 스트레스를 느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필요할 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시간을 정해 만나면서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난을 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주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유독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없는 심리적 안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을 참아왔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박 교수는 유독한 사람과의 관계는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주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비난에 상처를 받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는 것이 유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법.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특히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연민과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훨씬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아내려는 습관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슬프거나 힘든 감정이 들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심리학자 김 박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는 자기 연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이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인간관계에서도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리상담사 박 교수는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되며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번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관대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노력은 오히려 더 큰 피로를 초래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이제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여유롭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박 교수는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자기 연민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도 더 큰 여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더 관대해질 수 있고 상대방의 실수나 결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관대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타인에게 더 너그러워지자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음을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6. 다툼에서도 친절함을 유지하는 법.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쉽게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공감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다툼 중에 친절함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바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남편과의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 매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이제는 다툼이 격해지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상담사 김 박사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잠시 멈추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툼 중에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의견 차이로 자주 다툼이 생겼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다툼이 있을 때도 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관계 전문가 박 교수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며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다툼 중에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그렇게 한다 라는 식의 비난적인 표현보다는 내가 느끼기에 이런 점이 힘들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주 남편에게 비난적인 말을 했던 것이 오히려 다툼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그녀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사 이 교수는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이 끝난 후에라도 상대방에게 감사한 부분을 찾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와의 의견 충돌 이후에도 친구에게 고마운 점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친구와의 갈등도 빨리 해소되었다고 말합니다. 관계 전문가 김 박사는 감사의 표현은 다툼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툼이 있을 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감정적으로 지치기 쉽고 그로 인해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산책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차분히 다가갈 수 있었고 그 결과 다툼도 줄어들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자기관리가 다툼에서도 친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1.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서로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작은 표현들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감사 인사에 미소로 화답하면서 관계가 더 따뜻해졌다고 느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남편이 매일 아침 준비해주는 차 한 잔에 대해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차를 준비해주는 마음을 감사하게 여겼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관계 전문가 김 박사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다주고 관계에서도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에서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단순한 고맙다는 말 대신 아내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챙겨준 점이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아내가 더 행복해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되게 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평소에 미처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표현하는 것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친구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너 덕분에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 라고 고백했고 친구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문가 박 교수는 오랫동안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때때로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글로 남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직접 이야기하기가 쑥스러워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내가 할머니에게 준 작은 배려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 라고 적었고 손자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서로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사 김 박사는 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이는 관계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작은 습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는 감사의 표현이 습관이 될 때 관계는 물론 개인의 삶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며 일상 속에서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8.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어르신은 주변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이 더욱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평소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보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많이 웃고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관계 전문가 김 박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잃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성격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운이 나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피곤함을 느끼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특정한 친구와의 만남에서 매번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의 시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시작했고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모임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관계 전문가 박 교수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며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격려해주는 친구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는 친구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았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자신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만 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도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관계가 더욱 공감하게 유지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에게 자신도 기쁨을 주기 위해 애쓴다고 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긍정 에너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 교수는 긍정적인 관계는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할 때 관계가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주기적으로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잊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고 일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들과 매월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통해 삶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친구들 역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문가 김 박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질문하기.
여러분은 평소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